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민해청 김태중이라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 12.3 계엄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국가보안법 때문입니다. 우리 변호인 같은 영화 속에서나 등장했던 국가보안법이 죽지도 않고 아직도 살아남아서 윤석열의 12.3 계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12월 3일 밤에 윤석열이 포고령을 발표하기 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을 발동한 이유로 발표했던 것이 바로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정부를 비판하거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을 이용해서 처벌했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토론하고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사회입니까? 그러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계엄으로 처단한다라고까지 하는 윤석열의 12.3 계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12.3 계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도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방과학연구소나 연구소에서도 작년 10월에 평양으로 보낸 무인기가 우리 측 무인기와 동일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평양 무인기까지 동원하면서 전쟁을 유도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환죄를 저지르면서까지 전쟁을 유도하려던 이유는 바로 계엄을 발동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행히 실패해서 망정이지 그것이 성공했다면 계엄보다 더 무서운 전쟁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서 같은 민족인 북한을 적으로 규정해서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라고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쟁 유도, 전쟁 동원 행위들이 이루어졌었고 이 계엄을 만들기 위해서도 평양 무인기 침투같이 전쟁 유도 상황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혹은 여러분 북한에서 쓰레기 풍선이 날라왔던 이유도 바로 우리 군이 직접 대북 전단을 발송할 정도로 위험천만한 전쟁 유도 행위들을 이루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막아야 합니다. 남북이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라도 계엄과 같은 이런 위험한 일이 다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성적이고 반평화적인 국가보안법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노상원 수첩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MBC 9시 뉴스 보시더라도 노상원 수첩에서 정권이 이후에 반대할 만한 세력들 최소 500명에서 많게는 10,000명에 이르는 연예인, 정치인들, 많은 사람들을 수거하고 처단하겠다라는 이런 계획들을 이 계엄을 계획했던 노상원 수첩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심지어는 이러한 행위들을 북한이 했다라고 위장하기 위해서 서해 NLL 주변에서 뭔가 수거 작전들을 펼치고자 하는 일까지 벌이려고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1950년에 한국전쟁이 벌어졌을 때 많은 민간인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이 전쟁 행위 이전에 이승만이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서 한국 보도혁명 같은 사건들을 벌여서 수십만의 민간인을 학살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벌였던 예방학살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가 썼던 작별하지 않는다의 주인공의 오빠가 죽었던 것도 대구에서 사망했던 것도 바로 이 국가보안법에 의한 예방학살이었습니다. 우리가 12.3 계엄을 통해서 노사관의 수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러한 예방학살이 다시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주했을 때 너무나 공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처벌하는 예방학살할 수 있는 이런 국가보안법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코미디스러운지 얼토당토 않은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계엄 과정에서 계엄군이 국회에 침탈해서 시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눴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정말로 내란은 청산되어야 하고 윤석열이 파면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계엄군이 간 곳이 한 군데 더 있었습니다.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였습니다.
윤석열은 이 구구 유튜버가 하는 이 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하는 이런 황당무계한 일들을 실제로 믿어서 계엄군을 선관위에까지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종북 세력이 부정선거를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뒤집는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실제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국가보안법이 이렇게 사람을 바보로 만듭니다. 종북이 무언가를 한다고 하면 심지어 부정선거를 했다라고 해도 대통령이라는 사람까지 믿게 만드는 바보로 만드는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우리 역사상 국가보안법은 사람을 종북으로 몰면 그 사람이 합당한 말을 하더라도 정권을 비판하는 말을 하더라도 아무 말도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종북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이유로는 어떠한 말도 안 되는 행위들,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는 이런 행위를 하더라도 정당화되었던 게 우리 역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역사를 바보로 만드는 이런 법, 국가보안법, 이제는 우리가 계엄을 겪은 나라로서 꼭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란 청산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동의합니다.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서는 사람도 척결해야 되지만 이 내란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되는 이 분단과 같은 체제와 이런 악법,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다시는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 달 동안 주권국가 찾기 10대 요구를 열심히 진행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말씀드린 이런 4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내일 또 사전투표도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토요일날 또 이 독수궁 돌담길에서 스티커 설문으로 또 시민참여 투표도 진행을 합니다. 계엄과 국가보안법이 연관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투표에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3시 날 좋은 날 덕수궁 돌담길에 오셔서 함께 스티커 설문도 해주시고 피켓팅도 해서 국가보안법 폐지, 이 새로운 정부는 반드시 폐지하라는 목소리에도 함께 힘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도 함께 힘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